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열 의원입니다. 평소 용산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산구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용산구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부분에 의해 우리 구에서 구청장, 가족정에 필요한 장제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표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의 적용 대상자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7조에서 구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장제의 비용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배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용산구 공직자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 의원님과 소관과장님이신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이창수입니다. 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열 의원님 이 조례를 발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열 의원님께서 이제 그 공무원에 대한 그 뭐 처우 개선이라든가 복지 서비스 등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평소에 가지고 계신 그런 거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용산구청에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이렇게 공무원들에 대한 그 이제 순직이라 해야 되죠. 그 공무상 순직을 했을 그런 게 한 10여 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 그 해당 지금 이제 이 조례가 만약에 이 조례에 준용을 한다 그러면 해당되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지금 각 지역을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지역은 순직으로 사망한 데가 아니 저희 용산구청. 용산구요? 네네 용산구. 용산구는 뭐 지난 5년 동안 없었죠? 5년 동안 없었고 10년 또 없었나요? 10년 동안은 있지 않나요? 저희가 11년도 것만 일단 조사했습니다. 11년 이후. 네, 5년 동안. 네네. 같이 답변하셔도 돼요. 네. 10년까지는 자료를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네네. 2011년 이후 자료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직 중 사망한 직원 수는 총 8명입니다. 그래서 병사가 5명, 그 다음에 자살자가 3명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요 조례를 이렇게 좀 검토를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사실 우리가 사망하는 원인이 이제 그 어떤 동기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병사인 경우도 업무를 근무함에 있어서 이제 과로라든가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 뭐 이런 거로 인해서 공무로 인한 거로 인해서 원인이 돼서 이제 병이 뭐 걸리는 경우에 그러다가 이제 그 진행이 돼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살이라는 그 이제 정말 피치 못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것도 결국은 저희가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이 사람이 왜 자살을 하게 됐냐 뭐 예를 들어서 업무가 너무 과중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지난번에 그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래요.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너무나 이 범위가 이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그 보험 회사도 그 자살 사망 보험금에 대한 거를 뭐 안 줬다가 뭐 주라고 이제 이렇게 또 권고 사항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우리가 이 조례를 아주 뭐 간단한 조례긴 한데 이거를 갖다가 제정을 해 놓고 나서 제정을 했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 제한적인 그런
해당자가 대상자가 있게 되는 이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조금 마음으로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희가 조례 제정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염려가 들어서 말씀을 이렇게 질을 해보는데 김성렬 의원님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저는 공직에 있었습니다. 공직에 있었는데 그동안 이런 걸 느껴요. 얼마 전에 용산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사망을 했어요. 네. 근데 공무를이라고 규정한 것은 그 경찰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이나 그런 기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가 아닌가 하는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망을 하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그 장례 절차를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어떤 장례 절차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이제 이 사망인지 병사인지 아니면 공무인지는 판단은 이 국가가 할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피치 못하게 이거 병사 한 사람한테는 줄 수 없잖아요. 이거는 공무를 준해서 예우를 지켜주자는 뜻이거든요. 경찰도 그렇고 소방공무원도 있고 소방공무원이 많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을 많이 합니다. 일하다가. 근데 그걸 틀림없이 공무로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행정공무원들에 대해서 이 절차를 얘기하는 것은 그 과정 중에서 그런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단에서 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사람이 사망이나 아플 걸 대비해서 보험을 든 것처럼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김성렬 의원님의 그 정말 좀 뜻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또 이런 거 정도는 그래도 또 이렇게 뭐 알 권리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그건 넘어가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5조 3항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2항부터 보면 이제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7인 이내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위원을 하는데 이제 그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이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노조 대표가 된다는데 꼭 노조 대표라는 이런 조항을 둬야 되나요? 현재 노조 대표도 우리 구청의 공무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분은 몇 급 공무원인가요? 6급 이하 공무원입니다. 6급 이하. 그러면 여기에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은 저는 꼭 이렇게 우리 현재 공무원이 노조 대표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조항에다가 노조 대표라는 거를 꼭 넣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가 발전하려면은 보편적 복지나 살아가는 과정에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대표 집단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용산구청 같은 경우는 용산구청장이 있고요.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있듯이. 그러나 그 업무를 주장하는 노동조합 법에 의해서 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가입 전에 우리 국가가 지향한 게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나 노동조합을 구성해야지 OECD 가입 요건이 됐던 그런 과거 역사도 있습니다. 지금 용산구청에서 하위직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노조밖에 없습니다. 각 구청에 공노총이나 전국 공무원 노조나 각 노조가 있는데 거기에 직장 협의를 두는 데가 있고요. 각 다양성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 이런 것은 하위직을 대변해서 그분들이 관여하고 참여해서 그분이 아픈 게 옳은 것인지 현장 경험을 나타내 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정말 불확실한 정말 그렇게 일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걸 이 제도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보면. 그런데 거기에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구청장을 이제 정말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조례 마련을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노조 대표라는 거를 꼭 안 넣어도 포괄적으로 구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을 할 때 잠정적으로 노조 대표를 그냥 하는 거로 해도 꼭 이렇게 조항까지 안 넣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요 정의를 한번 해갖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요 부분은 저희가 상의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구청장이 계시지만 직원을 대표하는 집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아니면 그게 구성적인 내용이 체계를 어떤 이룬 과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리나라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용산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하위직을 대변하거든요. 위에서 전체를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일단 상임위원회나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양성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 아니면 목적에 따라서 하는데 이거는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분이 참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 조례 자체가 김성길 의원님 이거는 용산구청 장에 대한 장례 절차에 대한 그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하위직을 대변하고 이제 그런 거 제가 다 인정을 하는데 이 조항에 꼭 노조 대표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잘못 이렇게 인식을 하면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따가 한번 잠시 정해서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한번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저도 또 의원님들한테 한번 예, 동의를 좀 구하는 방법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순 의원님 의견은 충분히 동의해요. 네, 동의하고요. 여러 가지 또 일단 특정 정당에서 뭐 노동조합을 거부하거나 어려워하는 아니 그런 분이 거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예, 조례 근데 조례 조항을 볼 저는- 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가 이따 잠시 또 동의를 구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7조에 보면 장례 비용 지원이 있어요. 네. 그 저는 이제 요거를 보면서 뭐냐면 장례비를 이제 3천만 원을 잡고 일단 이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구예산으로 지원한다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동안 그 의원 생활하면서 한 가지 이제 그 항상 이제 뭐 의아심을 가졌던 거 하나가 이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 지원을 이제 불확실한 거를 하게 될 때 저희가 이제 그게 있습니다. 구의원 상해 그 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그게 얼마죠?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상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항상 그 불용으로 남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항상 불용으로 남아서 이제 예산을 이제 우리가 편성할 때 그 부분 때문에 어떤 예산 중에서 정말 이렇게 적용할 수 없는 편성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서 저도 항상 이렇게 미안함을 느끼고 아 참 이거는 이렇게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그거랑 그거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5년 동안 한 명도 해당 대상자가 없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당장 이 조례가 오늘 이게 저희가 이제 승인이 되면 다음 연도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12월에 예산 편성을 할 때 해고. 이상순 의원님 좀 예산 잡는 게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라- 예비비에서 쓰는 건데요. 그게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에요. 네네, 예비비 성격이라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예비비 성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네네. 그런 식으로 된 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한 건 이제 김성렬 의원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평가를 받으실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공무원에 대한 이제 그런 존중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는 뭐냐면 이 조례를 제정을 이제 그동안 뭐 준비를 많이 하시느라고 노력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감사를 드리고요. 공무원들 대표에서 이제 아무튼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노조 대표라는 조항하고 이 예비비 성격의 이 편성에 대한 이거는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좀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 제가 부정 네. 설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순 의원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2001년에 의원들은 구의원을 장례 절차가 있으면 구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구민장이 있고요. 네네. 2001년도에 의원님들이 구민장과 구의원들이 장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네. 15년 만에 구청장 장을 하는 이유는 지금 김영란법도 있고 우리 법 규정이 없으면은 구청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은 구청장이 막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구청장 장이 된다면 공직으로 순직한 분들은 개별로 사망한 분들은 갈 수 있겠지만, 공직으로 순직한 분들은 가는 게 예의 아니겠어요? 그러면 30년, 40년 근무하는 분들. 네네. 그래서 이 조례도 포함된다는 걸 얘기하고요. 예비비 문제는 특수한 목적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 예비비를 갖고 있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수한 게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 때 저희 여기 장례장을 만들었죠. 잘 알고 그리고 있죠. 김영삼 예. 대통령 때 장례장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하게 대통령이 뭐 1년에 한 번 죽는 것도 아니고 몇십 명 죽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특별한 사용을 할 때 예비비를 쓴 것이고요. 돈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3천만 원은 잡았지만 1,000만 원 쓸지 500만 원 쓸지 그는 기관에서 운영해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돈을
적게 그 제가 아까 있고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제가 질의를 할 때 네네. 제가 이제 그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이거 조례가 제정되면 나와야 되는 문제고 네네네. 이제 이게 예비비 성격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예, 한 그렇게- 가지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그 공무원이 사망하면은 그 공무원법에 의해서 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국가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분이 공무원인지 사무인지. 그 부분 네. 김성렬 의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네네. 부분을 제가 뭐 어떤 걸 가지고 김성렬 의원한테 따지고 들려고 한 게 네네, 알고 아니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를 네네. 하는 겁니다. 네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그 말씀을 다른 제가 의원님들 드리는데-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보시죠.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성우 의원입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순직을 했을 경우 당연히 예우를 해주고 구청장 장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이 아닌 분이 계시잖아요. 노조에서 노조원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노조원이 아닌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존경하는 우리 이상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조 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정령 돌아가신 분은 고인 분은 노조에 참여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표를 또 노조에서 뽑는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상위 공무원도 우리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공무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니까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면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네. 지금 저희 용산구에 한 상임위원회가 한 40개 정도 있나요? 한 그 외부위원회가 한 4, 50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부 단체에 계신 분이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용산구청 직원들의 문제예요. 근데 그 하부 조직, 상부 조직이라고 따지기는 어렵지만은 가입들이 보는 경우가 있고 조합이 가입될 수 있고 가입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 공무원들은 보통 30년, 많게는 40년, 적게는 25년에서 40년을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 노조에 있는 분들도 한 20, 30년 근무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많은 직원을 알게 돼 있고 여론도 알게 돼 있고 그 흐름도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분들이 참여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으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그 상임 그 위원회가 외부인들을 많이 지금 모시고 있는데 거의 외부인이 50%를 그 30, 40% 이상을 지금 모시고 있잖아요. 그거도 하는데 외부에서 오지 않고 우리 그 구청 내에 직원들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그건 문제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대충 비율이 어떻게 돼요? 노조에 가입한 분하고 저희 가입하지 않는 분하고. 직원들이 보통 이제 1,300명이라고 그러는데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직원이 한 1,100명 정도, 1,000명대에서 100명 사이에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가입되어 있는 노조 회원이 약 8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상근 인력, 즉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인원까지 합치면 그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노조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1개 지금 이 자치단체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직원 대표 또는 노조 대표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아까 그 장례 위원 설정할 때 4급 이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4급 이상이면 국장급이 장례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하위직들이 참여를 해야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장례 위원 이 절차의 대상이 되는지 선정하는 거기에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여시키는 걸로 그래서 공정한 그리고 공평한 그런 대상이 선정 그리고 집행 이런 것까지 의견을 참여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해서 존경하는 김성렬 의원한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공기 분명히 날마다 우리가 마시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보이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공무원 노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체적으로는 부정하는 측면이 더 많은 것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게 정식적으로 뭐 우리 노조라고 국가에서 승인해 준 것도 아닌데 적어도 우리 용산구 법에서 노조라는 이름을 집어넣는다, 노조 대표라는 이름을 집어넣는다. 이거 약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충정에서 말씀 올린 겁니다. 그 두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가 올바라지려면은 보편적 복지나 사회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 전에 모 의원님에서 선배 의원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동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나라에서 보장받는 게 75만 원밖에 보장 못 받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분이 돌아가신 거고 나라에서 결정하는 거지 여기는 지금 공직으로 사망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의를 지금 지켜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요. 그 노조라는 것은 법의 노조나 법 내 노조나 다 같이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법의 노조라고 해서 뭐 불법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도 틀림없이 법의 노조랑도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거 조례를 만들 때 노조와 협의하고 있고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몰라도 공노총인지 공무원 노조인지 다르지만 그 노조를 항상 띄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이 다소 의원님들이 좀 껄끄러우신 분이나 좀 그렇지 않으시고 좀 공무원들 다 얘기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이따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공무원들이 살아가면서 10년, 20년, 30년 하다가 저는 교통사고로 죽은 그 동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돈을 지원해서 공무원법에만 국가공무원법과 연금법에 의해서만 얘기하고 우리가 장례 절차를 해주지 못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달라는 그런 뜻이니까 하여튼 뭐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짧게 과장님, 저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성열 의원님 이걸 발의하셨는데 뭐 5년간 적용 대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어떤 환경에 노출되는 부분이 는다고 아까 하셔서 그럼 좀 우리 용산구는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는 이미 다른 의원님들이 좀 지적하셔서 조금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4급 이상이라고 돼 있고 아까 이제 6급 이하의 그런 하위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걱정하셨는데 그것도 그냥 저희는 그냥 뭐 형평성에 6급 이하 분들이 다 노조 대표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어떤 조례에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6급 이하 부분에서 뽑는 거는 저는 뭐 위원을 두는 거는 찬성입니다. 뭐 그런 거는 근데 과연 그거를 명칭을 직원 대표로 할 건지 특정 노조 대표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이고요. 근데 여쭤볼 게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의원 발의를 하면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서울 도봉구의 경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거기는 지금 비용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그 도봉구 조례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네. 2천만 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2천만 제가 원이라고. 받은 자료에는 네. 명시된 기준 금액이 없다라고 돼 있어서 조례상 명시된 네. 기준 금액이 없는 게 서울 도봉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네, 아니 저는 이제 타구는 타 지방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시 내에 저희가 25개 그 자치구의 입장을 좀 사실 많이 반영하잖아요. 영향을 미치고. 근데 도봉구는 없어요. 그러면 딱히 3천만 원을 한 경우는 수원시하고 가평군, 기장군 세 곳이군요. 그러면 저희도 3천만 원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을 관리하셔야 되고 진행하셔야 되는 주무부서장으로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 차렸던 그 어떤 재단 비용이 한 1,200, 200~300으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에 예비비로 지출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예비비도 예전에는 결산 승인이랑 같이 와서 막 그냥 급하면 당연히 그게 법 테두리 내에 가능하면 쓰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바뀌었습니다, 법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순직하셨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예우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장으로서 3천만 원이란 근거는 어떻게 되시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요. 아니 많이 해드리면 좋겠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이 세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 타당해야 되거든요. 근거가 분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왜 우리 용산구는 3천만 원 이내라고 이렇게 하셨는지 조례상 그 비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 자체는 존경하는 우리 김성열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저희 구청 측의 입장은 제가 답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조례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금액에 관한 부분입니다. 3천만 원 부분은 저희가 보니까 제일 많은 구에 해당이 되고요. 대부분이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노동부 고시 금액 자체가 지금 최고 지출 금액이 1,420만 원이고요. 최저 금액은 1,00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3천만 원은 좀 과한 표기이고 2천만 원 정도로 절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해 드리고요. 두 번째, 21개 구청에 21개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조례 명칭에서 봤을 때 용산구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했을 때 한글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용산구청장이 돌아가시면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냐 이런 한글 표기에 오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 자치단체를 다 살펴보니까 다른 데는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군청장, 강화군청장, 제천시 같은 경우는 제천시청장. 근데 유독 이 자치구인 경우에는 용산구청장, 무슨 남동구청장. 그러면 그 구청의 장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입장은 구청장 장자에 어른 장자가 아니라 장례 장자, 장사 지낼 장자를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의안 전문에 나와 있는 이 구청장이라든지 용산구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반드시 장자를 한자 표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집행부 의견입니다. 예. 과장님 그 부분도 제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벌써 말씀을 하셨네요. 다음 질문을. 그리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 가지 좀 여러 가지 수정하신 부분들이 있으셔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조례 제명 중 용산구청장 다음에 장사 지낼 장 한자를 병기하고 안 제7조 제1항 중 3천만 원을 2천만 원으로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견 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